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따뜻한 두부 된장국 올리실 생각이었나요? 잠깐만요. 국냄비에 지금 뭘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초록색 채소, 설마 시금치인가요? 당장 그 손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따뜻한 국을 주는 게 아니라 몸속에 딱딱한 돌덩이를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에이, 몸에 좋은 걷기리 먹는데 무슨 소리야? 하셨나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 그 끔찍한 고통이 바로 이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응급실 실려가지 않고 두부와 시금치를 진짜 보약으로 먹는 비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상을 보약으로 바꿔드리는 든든 백세입니다. 날씨가 정말 매섭죠? 소환 추위가 지나고 대안을 앞둔 요즘 뜨끈한 국물 없이는 밤 넘기기가 힘든 계절입니다. 냉장고 열면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바로 두부와 시금치죠. 두부는 단백질의 왕이고 시금치는 비타민의 보고니까 이 둘을 같이 넣고 된장국 끓이면 그야말로 건강밥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서 두부 송송 썰어 넣은 국에 시금치 한 단 툭 넣으시죠? 맛도 구수하고 식감도 좋아서 저도 참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 조합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짝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건강든든에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식품의 배신, 두부와 시금치의 충격적인 궁합과 결석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먹는 특급 조리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먼저 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라고 하고 남성분들은 살다 이런 고통은 처음이다라며 응급실 바닥을 기어다니십니다. 작년에 제 친구 어머니 한 분이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를 붙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엔 급성 맹장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요로결석이었습니다. 70평생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아드님이 울먹이시더라고요. 옆구리를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때문에 숨도 못 쉬는 병, 그게 바로 결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결석으로 고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돌이 왜 우리 몸에 생기는 걸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있습니다. 두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죠. 반면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수산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발생합니다. 마치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딱딱하게 굳듯이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콩팥에 쌓이고 요관에 걸리면 그게 바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덩이 결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금치가 얼마나 무서운 채소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수산이 무려 9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일반 채소의 평균이 50mg 정도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시금치 한 단이면 그날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반대로 두부 반 모에는 칼슘이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석 제조기입니다. 아니, 그럼 따로따로 먹으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나요? 바로 펄펄 끓는 국물 속에서 둘을 만나게 합니다. 가장 최악의 조리법이 바로 시금치 두부 된장국을 끓일 때 생시금치와 두부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는 겁니다. 생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 국물로 우러나오고 두부의 칼슘도 국물로 나옵니다. 이 둘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국물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결합해버립니다.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 만드는 국물을 원샷하는 꼴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건 둘째치고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신장 결석 환자의 80% 이상이
바로 이 수산칼슘 성분의 결석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먹었는데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람마다 대사 능력이 달라서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배출되던 것들이 60대가 넘어가면 콩팥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특히 물을 자주 안 드시는 어르신들 더 위험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으란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물도 덜 마시게 되고 국물 음식은 더 자주 먹게 되죠. 이때 잘못된 음식 궁합으로 결석이 생기면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로 결석 한번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체외 충격 파쇄석술이라는 시술 받으면 더 비쌉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재발률입니다. 결석은 한 번 생기면 5년 내 재발률이 50%가 넘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금치와 두부는 평생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견우와 직녀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비법. 첫 번째, 무조건 따로 데쳐라입니다. 시금치의 문제아인 수산은 열에 아주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뚜껑 열고 1분 정도만 데쳐주면 수산 성분의 80% 이상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뚜껑을 열고 데쳐야 합니다. 뚜껑을 닫으면 수산이 다시 시금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그 물에는 빠져나온 수산이 가득합니다. 그 물로 국을 끓이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절대로 생시금치를 국에 바로 넣지 마세요. 반드시 따로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꽉 짜내세요. 왜 찬물로 헹구냐고요? 뜨거운 물에 데친 시금치는 계속 열을 받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집니다. 찬물로 헹구면 색도 선명하게 살아나고 아삭한 식감도 유지됩니다. 물기 짤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세게 짜면 시금치의 좋은 영양소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적당히 물기만 제거하는 정도로만 짜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산은 이미 데친 물에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두부와 만나도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비법은 참깨와 함께 먹어라입니다. 시금치 나물 무치실 때 참깨나 들깨 듬뿍 넣으시죠. 이건 정말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참깨의 고소한 지방 성분과 아미노산이 남아있는 수산 성분을 코팅해줘서 우리 몸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게다가 참깨에는 칼슘도 풍부해서 시금치 때문에 빠져나간 칼슘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금치 요리에는 깨를 아끼지 말고 팍팍 뿌리세요. 들깨가루도 좋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비법은 레몬즙 한 방울입니다. 시금치 나물 무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넣으면 수산이 구연산과 결합해서 수산칼슘 대신 수산구연산이 됩니다. 이건 물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무침에 레몬즙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어보세요. 새콤한 맛도 더해지고 결석 예방 효과도 2배입니다. 겨울철 면역력에도 도움되니 일석이조죠. 그래도 찝찝하시다고요? 나는 결석 때문에 고생한 적 있어서 시금치는 쳐다도 보기 싫다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시금치보다 100배 더 좋은 최고의 짝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부의 콩사포닌 성분이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의 제왕인 미역이나 김을 같이 드시면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꽉 채워주고 서로의 영양 흡수를 돕는 완벽한 천생연분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하지만 시금치처럼 수산이 없어서 두부와 만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장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시금치 된장국 대신 미역 두부 된장국 어떠신가요? 혈관 청소도 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무엇보다 결석 걱정 없이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김도 좋습니다. 두부 부침에 김 한 장 올려서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요오드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럼 시금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도 훌륭한 채소입니다. 버릴 건 없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참깨 듬뿍 넣어서 무쳐 드세요. 계란하고도 궁합이 좋습니다. 시금치 계란 볶음 드셔보셨죠? 계란의 단백질이 수산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시금치와 베이컨도 좋은 조합입니다. 서양에서는 시금치 요리에 베이컨을 자주 넣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컨의 지방이 시금치의 수산을 코팅해서 흡수를 막아줍니다. 물론 베이컨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여기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립니다.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물을 드세요. 특히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난방 때문에 몸속 수분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이 희석되면서 결석 생성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꼭 드세요. 그리고 짜게 드시는 습관도 결석의 원인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이게 결석을 만듭니다. 된장국 드실 때도 간은 약간 싱겁다 싶을 정도로 맞추세요. 나중에 입맛에 안 맞으면 개인 접시에 따라서 간장 살짝 추가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긴다. 둘째, 생시금치를 국에 바로 넣는 건 최악이다. 셋째, 꼭 같이 먹고 싶다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빼내라. 넷째, 데칠 때는 뚜껑 열고 1분 데친 뒤 찬물에 헹궈라. 다섯째, 시금치 나물엔 참깨와 레몬즙을 넣어라. 여섯째, 두부의 진짜 단짝은 시금치가 아니라 미역이다. 일곱째, 결석 예방을 위해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셔라. 여덟째, 국간은 싱겁게 맞춰라. 이제 밥상 차리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비싼 영양제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께 그리고 매일 아침 국 끓이시는 아내분 며느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아이고 덕분에 살았다 소리 들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밥 먹고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이 내 뼈를 녹인다는 충격적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든든백세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밥상이 보약이 되는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든든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